안녕하십니까 단우 여러분. 2020년 8월 로스앤젤레스 응사단 원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원래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거수 바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성국 선열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약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 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림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의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체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제7조 5대 공약. 단오는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1.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2. 단오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3.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4.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5.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이어서 도산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공통적 방침하에 서로 믿고 모이어 합동적으로 나아가려면 없지 못할 필요한 물건이 지도자회다. 세상 무슨 일이든지 단독적 행동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좋은 지도자의 지도를 요구하되 그다지 절실한 필요가 없다 하려니와 합동적 생활에 있어서는 작은 협동이나 큰 협동이나 그 협동한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협동의 사실을 이루고 협동의 효과를 거둡니다. 이와 반대로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협동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루지 못하고 따라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LA 지부 민상호 지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LA 흥사단 8월 원래에는 지난 원래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원래회에서는 단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주제 5분 스피치, 그리고 작년 8월 10일이죠. 8월 10일에 있었던 뮤지컬 도산의 소개 영상을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흥사단 활동의 가장 기본은 원래회를 통한 동맹 수련 활동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래회 활동이 없는 흥사단 사업 또 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원래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지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 의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단으로서 이러한 원래회에 참석하고 참여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단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흥사단 활동의 기본인 원래회에 앞으로도 많은 단원 여러분들의 참석을 또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올 11월에는 저희 LA 흥사단의 지부장 대표를 뽑는 총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니만큼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부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LA 흥사단 단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강건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스피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호 여러분. 제가 오늘은
도산의 신앙심에 관해서 잠깐 그동안 공부한 거에서 색출한 자료들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을 두 가지 이미지로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서 교회를 충실히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은. 그리고 교회를 게으리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신앙심이 없어졌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종류는 교회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관계없이 이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 정신을 자기의 인생관으로 삼고 인생 가치와 철학으로 삼아서 그거를 사회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두 종류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사는 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산이 이 즐겨이 연설할 때 몇 번씩 낭독하고 교회 또 다른 식상에서 연설했던 것에 세 구절을 소개하겠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절을 즐겨이 코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는 righteousness, justice. 이거를 얼마나 갈구했던지 그것이 흥사단 정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그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듭나기, 본어게, 중생, 흥사단을 통해서 수양하고 새 인격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도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13장 전체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게 중요한 부분은 사랑에 대한 거. 결국 사랑은 참고 온유하며 시기 안 하고 미워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이것도 에게아타 정신이며 동시에 자기의 삶을 이런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도산이 193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연설이 1936년 10월 4일입니다. 평양에 청년들이 후원하는 교회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연설이 제목이 나가자라는 제목으로다가 출애굽기의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지도해 나오는 그 구절을 읽고 나가자라는 연설을 2시간 동안 연설을 했고 교회 마당까지 다 알고 찾아온 사람이 만여 명이 됐다고 그렇게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자는 걸 3번 외침으로서 끝을 맺자 하니까 3번 이상 우렁차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도산이 백영선 목사라는 집에서 기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영선 목사가 자기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신 후 의복을 정직하게 입으시고 꿇어 앉으시면서 백 목사 나와 같이 기도 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즉시 선생님 옆에 가까이 가서 꿇어 앉았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경건한 자세로 침통한 어조로 기도를 하시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동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듯이 저를 사랑하고
제게 기대를 두는데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성의와 노력이 너무 부족하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생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방바닥을 적시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 기도, 이 모습을 보고 들을 때 내 마음은 너무도 감격되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요즘 한국은 사랑제례교회 정광훈 목사 8.15 광화문 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300명 가까이 된다고 걱정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300명은 부러울 뿐인데요. 미국은 지난달에 그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7천여 명이 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4만여 명이 하루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확진자 수는 한 56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국 인구로 따지면은 10명 중 1.6명 정도가 그 확진자인 셈입니다. 제 딸이 올 초에 그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한국에 코로나가 사태가 벌어지니 이제 3월 2일 날 그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픽업을 갔었는데, 이제 제 딸이 했던 첫 번째 얘기가 그 한국에서 출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코로나 검사가 이제 심했는데 미국 들어왔을 때는 전혀 없었다. 저도 그 당시 제 와이프랑 이제 마스크를 하고 공항에 갔었는데 뭐 저희 말고 마스크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괜히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벗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올 초에 중국, 한국, 그 유럽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벌어졌을 때 사실 그때는 이게 준비 없이 닥친 상태였지만 그것을 지켜봤던 미국에서는 사실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준비를 거의 못한 거거든요. 왜 미국이 방역에 실패했는지, 다른 나라의 확진자 수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 70여일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병을 확인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와 시민들의 자택 근무를 권장한 것을 촉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안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는 이란의 카셈 술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와 중미 무역 담판과 본인에 대한 탄핵안 등이었습니다. 1월 18일 아자르 장관은 트럼프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을 일깨웠지만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즐기던 트럼프는 이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국면을 완전히 통제했고 모든 것이 호전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월 30일 아자르는 다시금 트럼프에게 신종 코로나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아자르가 과장된 말로 괜한 불안을 조성한다며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터 나베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비망록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트럼프는 이 비망록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다음 날인 1월 31일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 사태 브리핑을 열어 미국의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미국의 아메리카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의 중미간 항공기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부 관원들은 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에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아니며 이런 조치는 의료물자 운송에 영향을 주고 중미 양국 간 방역 협력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셋째 주 정부의 고위급 공중보건 관원들은 훨씬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이 제한 조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학교 휴교 등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공개되자 증시는 폭락했고 트럼프는 격노하여 결국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월 21일 미국 보건부 고위 관리인 로버트 카들렛 박사는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과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대응 시뮬레이션을 시연한 결과 미국 경제와 수백만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심각한 타격을 입더라도 엄격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틀 뒤 카들렛 박사는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사항을 트럼프에게 보고하길 희망했지만 트럼프는 당시 인도 방문 중이었고 백악관은 즉각 행동에 옮기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통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또 한 번 놓치고 말았습니다. 2월 25일 전문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알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립면역호흡기 질환센터의 책임자인 낸시 메소니아는 성명을 내고 전염병 확산의 심각성을 알렸고, 그의 경고를 통해 일부 미국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고 미 증시도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는 증시 대폭락 소식을 듣자 메소니아 박사의 과도한 반응에 질책했습니다. 2월 말 에이즈 전문가 데보라 벅스가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 조정관으로 임명됐으며, 그의 설법과 노력으로 트럼프의 방역 조치를 간신히 이끌어냈습니다. 2월 동안 트럼프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도록 부추겼으며, 아울러 양국이 코로나 사태에 맞서 폭넓게 협력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의 주 정부, 지방 정부와 병원들의 의료품 구매 쟁탈전을 벌이는 일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3월 16일 트럼프는 끝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서명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관되게 중시해 왔다는 말투를 바꾸면서 책임을 각 지방 단체에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1월 초 정부 내부와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제기되고 나서 무려 2달 남짓 지난 시점으로 트럼프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방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미국은 방역 후진국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후진 대통령입니다. 과거 도사는 여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단체를 설립하다 보니 단체를 이끌 리더의 부족함을 느끼고 리더를 키우는 흥사단을 창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더는 단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전 세계 리더 국가인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진 않길 바랍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안녕하십니까, 정문식입니다. 저는 흥사단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먼저 최근 일어난 2가지 건에 대해 저희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주위원부 단체 카톡방 건입니다. 최근 카톡방에서 단우들의 모습은 제가 봐온 흥사단의 선배 단우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카톡방 자체가 미주위원부에서의 행사와 여러 공지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위원장의 여러 번의 당부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우는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글과 본국의 카톡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카톡방에 남기셨고, 그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단우가 글을 올리고 또 반대의 의견이 카톡방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내용을 처음으로 올린 단우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으나 흥사단우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글들은 후배 단우로서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 단우의 타 단체 강연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단우는 누구보다도 흥사단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고 흥사단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단체에서의 강연에서 흥사단에 대한 문제점과 도산에 대한 모함, 지구에서 활동을 하는 후배들을 폄하하는 등 단우의 개인적인 의견을 흥사단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정중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흥사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지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흥사단 안에서 단우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흥사단은 약법 전문가 제2조 목적, 제3조 3대 수련, 제6조 정치활동, 제7조 5대 공약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흥사단으로서의 자세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흥사단원들이 이를 지키기를 맹세하며 단우가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우 중 때때로 약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선배님들은 다시 포용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후배들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존중해 주셨고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일깨워 주셨고 옳은 점은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후배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흥사단은 수양단체입니다. 흥사단 단우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수양하여야 합니다. 저 또한 자랑스러운 흥사단 단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흥사당의 김태수입니다. 네, 벌써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벌써 지금 아주 반년 이상을 이렇게 지금 사회가 다 봉쇄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듣는 이야기하면 지금 한인타운 경제가 아주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빨리 이런 그 사회 봉쇄가 풀려서 빨리 경제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 흥사당에서는 저는 이 5분 스피치에서 이번에 그 지금 2달 반 정도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공화당을 위해서 좀 약간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원래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흥사당 단원들께서는 이 민주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화당입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뭐 민주당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좀 중립적인 면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한 뭐 평균 5%, 7%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뭐 3%로도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이 바이든 후보에게 현재 약간 그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화당에서는 이런 상태가 4년 전 트럼프와 힐러리 대결 때 거의 똑같다. 그 격차 퍼센트 수치가. 그래서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도 이런 한인 공화당 원들과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했는데 한 달 전쯤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서 주한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특히 보수층에서는 즉각 큰 반응이 있었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잠재적인 계획이 많은 보수층 한인 미국 선거유권자들의 나쁜 영향을 줄지 모른다. 그렇게 많은 우려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외교를 이렇게 뭐 칼럼도 쓰고 글도 쓰는 사람이지만 제 생각에는 즉각적인 독일처럼의 그런 약 3분의 1 정도 그 주한 미군 병력이 철수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와는 달라서 이 한국은 그 중국 대륙과 이렇게 밀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소련이 있지만 이미 소련과 전쟁을 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요새도 뭐 왕왕이 북한의 뭐 핵무기 개발, 뭐 미사일 발사 이것도 다 그 북한이 이제 중국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뭐 한반도에 어떤 커다란 사태가 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중국이 꼭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주한미군은 뭐 부분적인 철수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 5분이 다 됐는데 하여튼간에 좀 간단히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금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4년에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밀리고 있지만 끝에 가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어떤 역전승을 거두지 않을까. 지금 저는 뭐 정치에 좀 관심도 있고 외교에 관심이 많지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흥선한 단원들께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 잘
우리가 잘 대처해서 함께 뭉쳐 나와서 이제 이것을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 막내 단호 김남희입니다. 최근 소통 방법 중 가장 간편하고 널리 애용되는 것이 카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카톡 사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카톡은 건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또 글자 수가 초과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던 유료 문자 텍스트 메시지가 창궐했던 시대에 무료 문자, 즉 프리 텍스트라는 마케팅 아이템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에 그러한 텍스트나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카톡은 많은 대중의 폭발적 인기와 함께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다자 대화 기능이 가능한 그룹 채팅, 즉 단톡방은 각종 모임이나 단체, 업무 진행에 한때 최애 아이템으로 극상하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익명으로 오픈 채팅이 가능하고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친구 등록이 가능한 이러한 카톡 기능은 온라인상에서 원한다면 무한정으로 인맥을 늘려갈 수 있는 매력적인 또한 네트워크이기도 했습니다. 단 2번의 클릭으로 타인이 올린 카톡 텍스트나 원본 사진 그리고 원본 동영상을 원한다면 그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만들지 않은 그런 컨텐츠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손쉬운 카톡 사용은 컴맹자들에게는 특히 희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고 사용이 너무 쉬운 이 카카오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카톡이 생겨나자마자부터 불거진 사찬 논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애용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카톡이라는 앱을 통해서 내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수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카톡의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개인 간이 공유한 URL,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또 끊임없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던 가운데 드디어 2017년 11월 통신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배 의혹으로 방통위에서 카톡에서 IMEI, 개인의 단말기 고유 번호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 측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자신들은 더 이상 이러한 IMEI 수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이 이슈는 잠정적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그 비밀스러운 개인적 대화 내용에 대해서 카톡은 어떤 진정한 보호막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단톡방은 성희롱이나 마녀 사냥 그리고 타인을 모욕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서 사회적 논란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22.9%가 단톡방에서 나온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 사생활을 들추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있으면 1명은 단톡방의 내용을 바깥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들어서 매우 불쾌했다라는 응답이 42.4%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리서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톡방이나 그리고 카톡 이용에 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컨텐츠를 여기저기 도배하고 다니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것이 거짓 뉴스다라고 밝혀지면 몰랐네요?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카톡을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보습니다. 또한 제가 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카톡의 허술한 프로필 관리 기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난을 하나 쳤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리네임의 기능을 이용해서 한 2-3번의 클릭으로 그 사람인 척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카톡에 있어서 익명성이 주는 불편하고도 위험한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이 문제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단체방을 탈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신이 전하고 싶은 주장을 끊임없이 도배하는 일종의 카톡 테러제들. 어떤 시간에 이것이 새벽이고 자정이건 간에 자기가 필이 꽂히면 그때 카톡 끊임없이 경보를 울리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대화 그리고 듣고자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무한으로 그냥 도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 상대방이나 그리고 멤버들이 침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복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서 혼자 정신 승리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카톡 테러자들을 보는 게 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한 많은 단체들이 현재는 그룹 톡방을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카톡이 주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번개팅 같은 제안이라든지 간단한 정보 교환이나 통보 기능으로 카톡을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진중한 태스크, 즉 단체의 토론이나 토의, 무게 있는 대화, 그리고 중대한 사안 결정 등은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카톡을 사용하지 말고 더 더 좀 진중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저의 생각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10일은 도산 뮤지컬 공연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며 도산 뮤지컬 공연 중 일부 장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상가의 위치까지 오르셨는데 우리 후대들한테 전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또 감동과 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저희가 한인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뮤지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실역행 충용감의 그 4대 정신을 이어받는 그 도산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t their lives exemplifies patriotism for Korea. So we're very happy and we're very proud that everybody has come to view it today.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미주 이민사회 이민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뮤지컬 도산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늘이여 도우소서 세상이여 함께 외치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 되어 평화를 정말 어렴풋이 조막조막 알았던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홀 스토리로 다 알게 돼서 많은 교육이 되었고. I really like the cast. It was like I learned a lot. I didn't really know a lot about Dosan before, but I learned a lot from this. It was very intense. I didn't know much about my history, but now I'm a lot more aware. And it was a very intense show, and it surpassed my expectations for sure. 저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역사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잘
해석하고 풀이를 해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I was really shocked at just the history. I didn't know. It was beautiful to see how resilient the Korean people were. I knew a lot about Korean history going into this, but I never knew about the musical that the guy is based off of, so I learned a lot today. I love the choreography, I love the singing, they give me chills and everything, I loved it. 너무나 뜻깊고 의미가 깊은 아주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정말 고국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도산 화이팅! 도산 화이팅! 이어서 단우의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래를 거수로 마치겠습니다. 거수, 바로